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오늘 방송이 진행돼 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해방 이후 최초 50번째 북토크 피날레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김어준, 김성태 두 분도 지금 우정 출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 되신 분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 공장 애청자 여러분들, 참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저에게 그동안 성원과 또 격려와 또 아낌없는 비판과 질타 이어주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정성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절 제가 박쥐라고 저희는 제가 했는데 새가 날아든다. 알고 보니 박쥐가 아니라 불사조였습니다. 끄진 불도 다시 보자. 야, 이렇게 다시 부활하실 줄. 그래서 저희가 정말 축하음악을 하나 준비했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원래 새가 날아든다 이어서 쨍하고 했던 날을 준비했는데 음악에 트라우마가 계셔가지고 분위기 봐서 막판에 틀 수도 있겠지만 자 성원과 격려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동안은 사실상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뉴스 공장에 출연한다는 그 자체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상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공당의 입장이 우리가 좋은 운동장만 찾아다니면 결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회복할 수 없는 운동장이 되고 만다는 그런 일념으로 사실상 거의 1년 6개월 넘게 그 모진 탄압과 두 사람의 업무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이 뉴스 공장의 법칙이랄까 이 김어준의 저주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뉴스 공장이 배출한 대표가 그 끝이 별로 좋지 않다는 징크스가 있다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징크스 김어준의 저주를 피해서 성공한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특히 웰빙 당이라고 알려진 한국당에서 중동 건설 현장 노동자 출신의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조사위원장 때처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렇죠. 첫 발을 헛발질을 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과 싸우겠다라고 일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되는 프레임입니다. 문재인과 싸우는 투쟁의 프레임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의 프레임으로 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서 한국당 반성 더 필요하죠. 그리고 진정한 보수 가치를 세우는 혁신의 프레임 이게 필요했는데요. 앞으로 싸움만 하시겠다? 저는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슷하게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MB와 박근혜 정부와 싸웠던 것은 그 나라를 말아먹었던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항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70%대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국민과 민심을 싸우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싸움만 하겠다? 참 걱정되고요. 저는 오히려 적폐청산을 함께 해서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에 김성태 의원님 혼자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얘기하세요. 그거 좀 함께 추진하시자고 원내대표 되셨으니까. 예. 하시겠습니까? 저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싸운다니까 할 일 없이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걸로 연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 야당은
대여 투쟁력이 배제된 가운데 대여 협상이라든지 대정부 관계라는 것은 이건 있어나 마나한 존재예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 예산 처리 심의 과정에서 저희 한국당은 그냥 패싱당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전임 대표님을 제가 뭐 이렇게 폐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내주고 사실상 이제 8개월 채 돼가지만은 아직까지 야당으로서 체질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정당이에요. 반면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이 사상과 이념 그리고 현장 투쟁이 몸에 밴 한마디로 투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지금 어찌 보면 온실 속의 하초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여기도 김성태 같은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은 뭐 아시다시피 가족들 생계 또 저 자신의 학비 때문에 중동 건설 현장에서 노동한 사람입니다. 덤프트럭 운전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가 이제 자유한국당 그러면 기득권 금수저 뭐 엘리트 정당 쉽게 말하면 고관 대작의 자식들이나 안 그러면은 뭐 쫄부들 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아서 돈 보따리 들고 찾아가는 정당 이게 이제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좀 모시려고 그래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 않잖아요. 김성태 의원님은 흑수저 출신이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안철수 그런 다른 야당의 지도자하고는 바탕과 결이 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처음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반성부터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 진정어린 충고는 제가 10세 책 출판을 앞두고 있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로서 10세 책을 낸다는 거는 편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10번째 지금 판이 나오는데요. 그 베스트셀러의 저자로서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싸우겠다가 아니라 반성하겠다. 그게 일성이었으면은 더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럼 다시 한번 오징어 잘 바꿔보세요.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예. 내적으로는 자성과 방성, 핵심을 그걸 통해서 거꾸로 순서를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반성과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싸우겠습니다. 그게 신임 김성태 대표의 안민석 의원님 적절한 스탠스였어요. 또 저에게 강요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좀 진정은 좀 강요 좀 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건 밖에 나가서 하셔도 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얘기가 김성태 의원님 그럼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오시는 겁니까? 대표님? 제가 사실 원내대표 되더라도 예. 안민석 의원님 또 김원중 공장장과 이 700만 이 청취자가 있습니다. 이 끈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제 제가 이 쭉 업무 파악하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아침에 회의가 빠진 게 없더군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홍수저 당대표가 주관하고 나머지 하수목은 또 제가 또 주관하는 아침 회의가 돼요. 이제 대표 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말이에요. 예. 행사가 캔슬된다든지 일정이 중단된다. 캔슬이 아니라 캔슬.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또 필요하다고 두 분이 저를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 방송이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에 이 방송 내부자 둘의 방송이 청취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을 김성태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밖에서 김성태 의원님이 야 안 의원 앞으로 우리 보름에 한 번씩은 할까 그래도. 격주. 그렇게 저한테는 기속말로 살짝 하셨어요. 격주 한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 여건만 된다면은 안민석 의원님과 또 김어준 공장장이 패고 싶은 사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맷집 좋은 김성태라도 쭉 패야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 또 청취자들 또 시원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얻어 터지고 맞으면서 또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또 김성태 아닙니까? 막 그런 셀프 칭찬도 하시고 오늘 저는 뭐 그만큼 극도로 기울어진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사실상 마음고생 엄청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지청에서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왜 나가냐.
그런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지지층보다 원래 이 보수 정당은 지지층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큰 위험한 현실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의 지지층보다는 대려 이 방송의 주 고객인 젊은층 그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를 더 중시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얻어 터지면서도 세상 바로 알고 싶어요. 대표님이 되시더니 목소리 여유도 생기셨고 사실상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분당 몇 번씩 사실상도 나오시고. 제가요 오늘 이제 기분 좋은 날이고 축하드리는 날인데 제가 세 가지 좀 조언을 제가 세 가지잖아요. 네. 첫째는 얼른 해주세요. 제발 좀 적폐청산 이거 좀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 사당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친박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로 거의 소멸돼 가는 것 같고요. 친박 대신 그 자리에 홍박이 지금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친박은 TK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번 친박 대신 친홍. 네. 친홍은 PK예요. 김승태 의원님이 진주거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합천이에요. 창녕. 네. 합천에서 태어나시고 창녕하고도 연구가 있고 그래서 요 진주 창녕 합천 요 근거지를 둔 두 분이 홍준표 사당화를 만들지 않을까 이걸 좀 막아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 정말 이거 제발입니다. 경남 함양 아닙니까? 저는 의령이고요. 제발입니다. 이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총수, 네. 자꾸 총수라고 그러네 공장장님. 이거 정말 제가 바랍니다. 발목당 이미지 벗어서야 됩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발목당 이미지 말고 정책으로 저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한국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요 세 가지만 지키면 성공하는 원내대표 됩니다. 사실 제가 자유한국당을 또 보수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원내대표 출마를 이렇게 결심할 때만 해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뭐 저 자신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이 2012년 이렇게 탄생한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가 총 7번 치러졌어요. 7번 내리 흔히 말하는 한 번도 친박이 아닌 사람이 당선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계속 됐다는 거죠. 이제 그 개파 이야기 저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만은 말 그대로 7전7패예요. 친박이거나 친박 세력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친박당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은 많은 흔히 말하는 그동안 이 개파에 이렇게 인식되어진 사람들도 저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밝혀주십시오 한 번만. 그러니까 친박은 안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들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도 지지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대표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들도 대표님 지지했다 이번에 그런 거죠. 표는 이 선거 중에 제일 어려운 선거가 어른들 상대로 맞습니다. 예.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심리 물길은 알아도 물길 속은 알아도 어른들 마음은 알아요. 과거에 친박이었던 분이 대표님을 왜 지지했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생각을 해보시오. 116명 중에 네.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뭐 흔히 말하는 복당파들 해가 2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우려되는 게 이제 친홍이라 그러는데 홍준표 당대표는 영원한 독구다입니다. 그 사람은 옆에 흔히 말하는 계보나 조직을 둘 수가 없는 성품이에요. 오직 하면은 국회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다 한 사람이 경남도지사를 하고 진주 어려운 사건 아시죠? 진주 어려운 문제로 가지고 사실상 우리 당에서 출당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홍준표 의원을 대변하고 옹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받은 표는 홍준표 때문이 아니라 본인 때문에 다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홍이라는 이런 새로운 계파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계파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진박 비박 찾다가 쪽박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개파는 어떤 저의 조언에 지금은
뭐 반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세 가지 뭐였습니까? 적폐청산에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달라. 그다음에 사당화 막아주시고 네. 세 번째 발목당 이미지 벗어주시고 좋아요. 요 세 가지 명심하시면 좋아 성공하십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적폐청산에는 미명하에 적폐청산 좋아요. 잘못된 거 고치고 또 바로 세워야죠. 근데 하는데 그 대신 그 적폐청산에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잘못한 거는 저희들이 희생합니다. 그좀 명심하겠습니다. 희생은 각오하는데 보복은 하지 마세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부터 함께 통과시키자고요. 그러면은 그건 보복 아니죠? 아 좋아요. 네. 저는 민주당이 네. 막 입장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국민의당하고 역시 불사조 김성태 바른정당하고 원내 협상 이루어진 겁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친박이 왜 김성태 일부 친박이 그렇게 분류됐을 법한 분들이 왜 김성태 의원을 찍었느냐.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만일 이번 대표 선거에서 도로 친박당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표를 달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내적으로도 다 이제 공통된 공감된 정서예요. 제가 김어준 공장님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보수적이고 수구적이고 꼴통 정당으로 이렇게 인식할지 모르지만 이걸 생각해 봅시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안민석 의원이 제기해가지고 우리는 정권까지 내주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우리 당시 127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국민 85% 이상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엄청난 분노, 그걸 우리는 수용한 정당입니다. 말 끝까지 그 탄핵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건강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고 또 집 나갔다가 가출했던 사람도 있고 또 집을 지켰던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용광로에 다 녹아서 하나가 돼서 이제 문재인 또 정권 이 포퓰리즘 정책이나 또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이 있다 그러면 이걸 야당이 국민들이 제대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책은 무조건 비판하고 비판입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남 잘 되는 거를 그렇게 몰아매도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저 말씀 속에 앞으로 정당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수가 있어요. 바른정당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특히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되셨으니까 바른정당이 앞으로 존립 기간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추가 탈당 지금 바로 하겠다는 그런 의원들도 이야기를 몇 분 듣거든요. 아, 그래. 예. 바른정당에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친박에 소몰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복당파가 득세하고 있으니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제? 제가 당선됐다고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금방 입장을 바꿀 이제 보따리 싸고 있죠. 바른정당 그분들이 몇 명 금방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홍준표 당대표께서 하신 샘문이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이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국민의당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당하고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보수는 지난 수년간 이익을 위해서 가치와 철학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너진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세우는데 국민의당도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면 같이 합니다. 같이 해야죠. 제가 안철수 대표도 가능합니까? 안철수 대표라고 저희랑 같이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다년간 연구를 한 김성태 연구가지 않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머릿속에 이 그림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한다. 국민정당과는 사안별로 연대한다. 어떻습니까? 정책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 국민의당 방문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죠. 제대로 된 야당 같이 합시다. 네. 뭐 통합은 아니고 그쪽은 사안별 정책연대죠.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저 몸부림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건 지켜봐야죠. 국민당까지도 그러면 통합하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뭐 저는 거기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통합하실 지금 생각을
보수 그리고 대통합은 가장 그렇죠. 우선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정당 구조는 20대 총선 때처럼 민주당, 국민당, 한국당 그런 3당 안민석, 구조 김성태. 체제로 가.